안녕하세요. 잭교관입니다. 강철 부대 11화 리뷰를 좀 준비해봤고요. 올라온 팀을 좀 보면 HID 육군 첩보부대와 707 특임단이 올라왔죠. 자, 통합 기동 사격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사격 위주로 진행이 되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이우석 대원의 발언처럼 선별 사격, 통로 개척 사격 등 707에 유리한 사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HID와 707이 공이 해상 사격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해상 사격에서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1라운드 일단 권총 사격부터 시작을 하죠. 2라운드는 통로 개척, 소총 사격, 3라운드는 해상 침투 저격인데 각 포지션별로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으니까 그 정리한 걸 가지고 리뷰를 좀 진행해 볼게요. 먼저 1라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술 포지션과 스윙 리드 사격 그리고 스틸 타켓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진행해 볼까요? 먼저 스틸 타켓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틸 타켓은 원래 저격수 인원들이 원거리에서 타겟을 맞춘 걸 일일이 직접 가서 확인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다 보니까 스틸 타겟을 많이 사용했었죠. 최근에는 저와 같이 근거리 CQB, CQC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저 철 자체가 9mm 탄부터 해서 5.56mm, 7.6mm까지 찌그러지지 않는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 타겟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판가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보제이기도 하고요. 저걸 가지고 최근에는 많은 전술 훈련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격 전술 기법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라운드에서는 이제 강민호 팀장과 홍보서 팀장 두 팀장의 대결로 해서 재미가 좀 더 쏠쏠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중요한 건 술 포지션을 분명히 사전에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홍범석 대원 같은 경우는 익숙한 자세로 해서 술 포지션이 아닌 권총을 두 손에 잡고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었고, 강민호 대원은 FM대로 술 포지션을 하더군요. 술 포지션의 가장 기본은 두 엄지를 붙인 상태에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격 지점에서 사격을 할 때 바로 썬포워드가 되는 그러한 그립법을 술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자, 10m 거리에서 회전 표적 이동하면서 술 포지션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표적 앞에서 사격을 시작합니다. 자, 홍범석 대원은 허리 측면에 홀스터를 착용하고 있죠. 강민호 대원은 약간 후면에 착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최근 트렌드는 허리 또는 허벅지 쪽에 홀스터를 착용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왼손을 권총의 총열을 그냥 잡은 상태에서 이동을 하죠. 이 왼손의 엄지가 오른손 엄지와 맞붙은 자세가 술 포지션입니다. 근데 홍범석 대원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해서 이동을 하더군요. 강민호 대원 좀 볼까요? 강민호 대원 엄지 손가락 두 개를 같이 겹쳐서 정확한 술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런 술 포지션이 이동할 때 또는 대기할 때 사용하는 포지션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강민호 대원은 어느 정도 저러한 그립이 익숙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각형의 스틸 타겟을 맞추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를 맞추기 시작하면 타겟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흔들리는 타겟에서는 리드 사격과 스윙 사격 중에 저라면 리드 사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홍범석 대원은 총구의 흔들림을 봐서 스윙 사격을 하지 않나라고 추측이 되더군요. 강민호 대원 어떻게 쏘는지 한번 볼까요? 홍범석 대원보다 더 빨리 맞. 강민호 대원은 총구가 일단 안 흔들립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격하는 리드 사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탄이 남아서 점수를 더 취하는 게 아니라면 저런 속사 전략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결국은 1차 사격에서 강민호 팀장이 1분 10초, 홍범석 대원은 1분 14초로 4초 정도 빠른 승리를 거두었죠. 이것도 약간 변수가 있는 게, 먼저 사격한 인원을 신경 쓰다 보면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할 때는 본인 사격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상대방의 사격 결과를 안 보려고 하는 노력도 약간의 팁이라면 팁일 것 같아요. 자, 15m 돌발 표적 한번 볼까요? 1라운드에서 1차 회전 표적 사격 때 홍범석 대원이 약간 멘탈이 4초 정도 늦은 거에 대해서 흔들리다 보니까 돌발 표적에서도 여실히 그러한 심리적 불안 상태가 나타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사격 결과를 안중에 안 두는 게 본인한테는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하지만 쉽지는 않겠죠. 홍범석 대원도 썬포드 그립 자세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 세 번째 이동 표적. 이것도 이제 권총이지만 만약에 저라면 리드 사격을 하면서 오는 표적을 기다렸다 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좀 볼까요? 홍범석 대원은 스윙 사격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강민호 대원 한번 볼까요? 강민호 대원도 스윙 사격을 하고 있네요. 일단은 시간적으로 급하다 보니까 기다렸다 사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대원 모두 스윙 사격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이동 표적, 돌발 표적, 회전 표적, 특수부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보병에서도 많이 실시해야 되는 훈련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범석 대원과 강민호 대원 1라운드 권총 사격에서는 강민호 팀장이 7초 앞당긴 상황에서 승리를 했죠. 자, 2라운드 통로개척 소총 사격 좀 볼게요. 2라운드 통로개척 소총 사격에서는 여러분들이 도트 사이트, 슬링, 하이포 자세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서 시청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완전 게임이야 라고 김희철 MC가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회전형 표적 6개 제거부터 시작으로 인질을 제외한 풍선 터트리기, 그리고 100m의 소화기 표적까지 다이나믹하게 사격이 진행되고요. 오히려 사격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저러한 훈련법도 실무에서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여한 대원과 이유석 대원의 화기를 좀 볼까요? 먼저 오여한 대원부터 보면 이오텍에서 나온 도트 사이트와 3배율을 장착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통 대원들이 조준한 것을 원형으로 해서 보여지는데 이오텍에서 나온 게 유일하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준을 할 때 좀 더 시야가 넓은 상태에서 조준할 수 있는 조건의 제품이고요. 이유석 대원이 사용하는 도트 사이트는 에임포인트에서 나온 도트 사이트로 보여져요. 두 모델 공이 안에 렌즈를 쳐다보면 적색의 점이 보입니다. 0점만 잘 잡혀 있다면 적색의 점이 타겟에 들어왔을 때 사격을 하면 이상 없이 다 맞는 아주 유용한 액세서리로서 기존에 액세서리가 없을 때 가늠자와 가늠쇠를 조준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이기도 하죠. 탄창 교환하는 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탄창 교환할 때는 11자 탄창 교환법과 90도 탄창 교환법이 있습니다. 컴페티션이다 보니까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에 또는 평소에 저렇게 훈련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탄창을 계속 바닥에 집어 던지면 나중엔 탄창이 찌그러지거나 내구성이 떨어져서 기능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저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90도 또는 11자 탄창 교환을 하면서 다시 탄창을 창함에 넣는 그러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요한 대원 사격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 고정된 상태에서 두 개의 스틸 타겟을 먼저 신속하게 쏘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를 했더군요. 이건 HID도 공이 같은 전략으로 빠르게 쏘는 속사를 이용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계속 회전하면서 리드 또는 스윙 사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타겟이 조금이라도 적게 움직일 때 신속한 속사로 타겟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했어요. 자, 원거리 100m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총을 가지고 100m, 150, 200 사거리를 투자를 많이 해왔죠. 그래서 지금 도트 사이트가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100m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0점이 잡혀져 있다는 상태에서 100m면 타겟의 하단, 소화기의 끝자락 하단 밑부분을 조정하면 정중앙에 들어오는 조건이 될 겁니다. 다른 인원들도 거의 상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좀 더 하단을 조준을 하면 소화기를 맞출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렌즈, 원형의 렌즈는 카메라맨이 만드는 렌즈 형태고 지금 도트 사이트 이오텍에서 나온 건 사각형이죠.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 소화기 주변에 빨간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뚝방이 있기 때문에 조준선 정렬한 상태에서 탄이 안 맞았다면 우상탄, 좌상탄, 좌하, 우하탄으로 구분해서 오조준을 하는 방법으로 다음 탄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자, 오여한 대원도
지금 5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첫 발의 위치를 확인하고 5조준해서 두 번째 단은 맞추는 그러한 실력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자, 통로 개척 소총 사격 HID 편을 좀 볼게요. HID 연원들 지금 슬링이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어깨에 안 달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담벼락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마지막에 이동규 대원이 0점이 틀어진 게 아닌가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라면 멜빵끈을 이용해서 등 쪽에 소총을 매단 상태로 장애물을 극복했을 것 같아요. 전화에서도 보면 이 슬링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HA 요원들이 특히 이 슬링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동규 대원 사격 실력 인정합니다. 저 정도면 정말 잘 쏘는 사격이에요. 역시 탄창은 바닥에 집어던지고 있네요. 저 부분은 시합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실전에서도 그럴 수 있죠. 실전에서는 뭐 전시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평소에 저렇게 하는 게 숙달이 되어 있다면 저 부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박지훈 대원도 마찬가지 탄창을 바닥에 여지없이 집어던지고 있군요. 자, 이동규 대원 원거리 사격 한번 좀 볼게요. 자, 100m 사격을 하는데 3배율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면 제가 볼 때는 이 도트 사이트에 익숙치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었어요. 당황했어. 자, 안 맞으니까 3배율 조준경을 대고 쏴보는데 이마저도 썩 좋은 결과가 안 나왔죠. 어디에 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 어디에 쐈는지 모르겠다. 뒤에 뚝방이 있고 탄이 튀는데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멘붕이 온 겁니다. 저 정도면 멘붕이 온 거고요. 이동규 사격 실력이 명성이 자자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쐈는지 모르겠다. 주변 시를 이용해서 탄이 어디 튀는지를 못 봤다는 건 그만큼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거나 도트 사이트를 쓰건 안 쓰건 탄이 0점이 안 맞더라도 본인이 최초에 조준한 곳에 안 맞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5조준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지금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대응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707은 2분 23초, HID는 2분 46초로 707이 23초 앞선 상황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통합 기동 사격에서는 707 4분 55초, HID 5분 11초로 707이 16초 정도 앞선 상황으로 승리했네요. 자, 박창규 대원과 고야용 대원의 3라운드 해상 침투 사격을 좀 볼게요. 자, 해상 침투 저격 레펠 부분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해상에서 레펠을 하진 않습니다. 저긴 특수부대에서도 해상에서 레펠을 하지 않고 있고요. 보통 헬기마다 약간 상이하긴 하나 해상 또는 육상에서 호이스트라는 장비가 있어서 그 호이스트에 카고 훅을 이용해서 본인 허리에 걸려있는 스냅링 또는 D형 링에 걸고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항공구조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해상 침투 저격에서 보면 후면 레펠이라고도 하죠. 이 레펠법으로 이용해서 하강을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되는 게 뭐냐면 팔자 하강기와 스냅링을 이용해서 하강을 했어요. 근데 물에 들어가서 그 로프를 빼고자 잔여 로프를 계속 당겨서 빼어내는 그러한 동작을 보여주는데 결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패스트오프를 해서 하강에서 이탈을 하든가 아니면 호이스트를 이용한 와이어로 하강 후에 카고 훅만 분리해서 바로 이탈하는 그러한 훈련법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팔자 하강기에 꼬여있는 레펠 루프를 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병을 하게 됩니다. 이병을 한 상태에서 그 레펠 루프를 계속적으로 빼다 보니까 여기서 장시간 노출이 되었고 체력도 많이 소진이 됐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군요. 자, 이창규 대원과 고야용 대원의 해상 침투 저격에서 약간 차이점은, 고야용 대원은 저격 병기까지 자유형으로 갔고요. 이창규 대원은 평형으로 갔어요. 저라면 평형으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형은 빠르긴 빠르나 힘이 더 많이 들고 호흡도 군화와 전투복을 입은 상태라면 더 가빴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저격병기만 획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선망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체력을 안배 차원에서
평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격병기 가방은 뜰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에 부유물을 넣어서 약간의 부유 기능을 첨가하지 않았나 부피로 봐서 그러한 예측이 좀 드네요. 자, 네트 사다리라고 하는데 보통 하선망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다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하선망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해병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장비고요. 일반적으로 특수부대에서는 사다리를 이용해서 선박에 올라가고 있죠. 외줄 사다리가 있었음에도 저걸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자, 해상 침투 저격에서 보면 150m 해상 표적과 200m 공중 표적 제거가 나오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공중 표적이 쉬울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해상 표적은 파도에 의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본인이 위치한 이 배조차도 너울 파도에 의해서 계속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단지 후면에 탄이 튀는 걸 확인할 수 없으니 그러한 부분이 약간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제가 스텝이나 마스터라면 성광탄을 공중 표적에서는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광탄으로 탄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한 발 또는 두 발 아니면 모든 발을 성광탄을 이용해서 공중 표적에 대해서 사격을 해야 탄의 위치를 확인하고 우조준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오히려 드론에 의한 공중 표적의 아이디어는 좋기는 했으나 헬기까지 지원된 상황이라면 헬기에서 저격 병기를 가지고 선박 또는 기타 다른 지상에 있는 물체를 사격하는 그러한 씬을 좀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을 좀 했어요. 참고로 헬기에서 사격하는 건 배에서 사격하는 거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난이도를 고려할 때는 오히려 헬기 사격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군요. 추가적으로 해상 표적에서는 리드 사격과 스윙 사격 중에 저격총이다 보니까 스윙 사격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리드 사격으로 부유물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상태에서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위치에서 사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단지 지금 선상의 흔들림과 파도의 흔들림으로 해서 리드 사격을 하고 있고 바람을 측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표적주의의 바람 값은 배제가 된 상태에서 사격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항공구조사가 있죠. 주로 이제 해군 SSU와 CCT 요원들도 항공구조 활동을 좀 많이 하는데 이런 해상에서 하는 항공구조는 해군에서 주로 전담을 하고 있죠. 보통 이와 같은 높이 약 10m 이상 전후의 높이에서 하바링을 하게 되면 이 물보라 때문에 휜을 착용하고서도 이 물보라를 헤치고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K14 저격총은 손바닥 정도의 원하는 위치를 쏠 수 있는 그러한 화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겟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조건이고 단지 너울과 파도 그리고 선상에서의 흔들림 그 정도를 잡아내지 못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고야용 대원도 3발에 걸쳐서 사격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약 손바닥보다 조금 크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손 위치를 좀 볼게요. 고야용 대원이 저격 병기를 사격함에 있어서 일반 소총을 잡듯이 탄창을 매거진 그립으로 잡는데 일반적으로 저격총은 매거진 그립을 잡지 않습니다. 왼손을 요 K14 개머리판 쪽에 보면 지금 요 보이시는 요 레버 같은 게 있는데 레버를 내려서 그 부분을 잡고 높이를 조절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격을 하는데 고야용 대원은 K14에 익숙치 않거나 저격수 경력이 없다는 생각이 이 부분에서 좀 드네요. 추적을 할 공중 표적할 때는 자세를 좀 제대로 잡고 있네요. 첫 번째 해상 표적에서는 그립법이 약간 맞지 않는 그립법이었는데 공중 표적에서는 다시 또 정상적으로 제 페이스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 레페를 워낙 많이 탔.
자, 박창규 대원 후면 또는 안자 레펠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자를 유지하도록 평소에 교육을 하죠. 그런 게 몸에 아마 뱄기 때문에 전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자세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라리 제가 마스터라면 팔자강기 쓰지 않고 잠금 링크가 있는 스냅 링만 달고 하강시켜서 링크를 풀어서 로프를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헬기 프로펠러의 힘에 의해서 바닥에 물보라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 물보라를 맨몸으로 극복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바링을 높여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박창규 대원도 지금 왼손을 탄창 쪽에 갖다 댄 것 같아요. 저거는 스나이퍼 기준으로 적절한 그립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탄이 어디에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야용 대원과 이창규 대원이 다 세 발 만에 다 맞췄습니다. 저거는 운도 따른다고 볼 수 있고요. 쉽지 않은 본인 실력이 어우러져서 나온 결과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박창규 대원도 변수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본인도 반신반의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하면서도 느꼈을 거예요. 자, 707 박창규 대원까지 해상 침투 저격이 종료가 됐고요. 3라운드에서 고양 대원이 7분 32초, 박창규 대원이 7분 43초로 11초 정도 박창규 대원이 늦었군요. 자, 통합기동 사격은 707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사격술 관련된 영상이다 보니까 할 말이 좀 많았는데, 아무튼 참가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스태프들도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촬영한 게 역력히 보이는군요. 강철부대 3 참가자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철부대 10화 후반부와 11화 중반부까지 해서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